전설야담, 씨름 덕분에 판서가 된 사내. 유진동은 어린 나이에 일찍 양친을 여의고 공부를 등한히 한 채 날마다 건달들과 어울려 논이뤘습니다. 그는 툭하면 남의 집 가축을 훔치곤 했는데 그 방법 및 과정이 무척 치밀했습니다. 한 번은 유진동이 남의 집 우리에서 돼지를 훔칠 때의 일입니다. 유진동은 행여 야경에게 잡힐까 두려워 머리를 썼습니다. 내가 시키는 대로 하게. 자네는 그저 울면서 따라가면 되네. 세 사람은 조용히 잠입하여 순간적으로 달려들어 이불로 돼지를 뚫뚫 말아서 지게에 얹었습니다. 그리고는 한 친구에게 짊어지게 했고 자신이 앞장서서 걷고 맨 뒤에 한 친구가 머리를 풀어헤치고 서글프게 울면서 따라오게 했습니다. 남이 보면 꼭 초상이 나서 시체를 장사지 내러 가는 형국이었으며 무사히 원하는 곳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자네는 참 머리가 좋아. 유진동은 또 곧잘 한 길에서 씨름하며 놀았는데 여러 사람이 있어도 유진동 한 사람을 당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유진동은 기운이 장사인데다 씨름 기술도 뛰어났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때마침 한 재상이 지나가다가 사람들 사이로 유진동이 씨름하는 모습을 구경했습니다. 재상은 수레를 세우고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사람을 시켜 유진동을 가까이 불러 물었습니다. 자네 부모가 있는가? 재상의 질문에 유진동이 대답했습니다. 조실 부모하고 지금은 형님에게 의탁하고 있습니다. 글은 얼마나 읽었느냐? 아직 배우지 못했습니다. 재상은 거기서 대화를 멈추고 다시 가던 길을 가면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씨름하는 걸 보니 두뇌가 비상한 놈이야. 아직 혼이 나지 못해 집에 있는 누이와 짝지어주면 좋겠어. 그래서 재상은 집에 돌아오자마자 누이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오늘 돌아오는 길에 호남아 한 사람을 보았단다. 자세히 살펴보니 기골이 뛰어난 데다 씨름을 몹시 잘하여 능히 여러 사람을 굴복시키더구나. 누이가 여자로서 배우자를 택한다면 이런 사내를 고르는 것이 좋을 듯 싶은데 내 생각은 어떠하냐? 뜬금없는 말을 들은 누이가 조심스레 답했습니다. 제가 오라버니의 말을 듣지 않고 누구의 말을 듣겠나이까? 하지만 지금까지 씨름 잘해서 장가들었단 말은 듣지 못했습니다.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완곡한 거절이었으나 재상은 힘주어 다시 말했습니다. 누이가 내 말을 받아들이면 좋겠구나. 훗날에 그는 반드시 귀하게 될 게 분명하니 말이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니 그럼 오라버니를 믿고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하여 그들은 혼인을 결정하고 길이를 택하여 혼례를 치렀습니다. 그러나 유진동은 장가든 뒤에도 여전히 시정에 물에 배와 쏘다니며 놀았고 어느 날부터는 활을 쏘느니 무술을 익히느니 하며 여기저기서 설쳐댔습니다. 유진동은 심지어 처가의 노목들에게도 행패를 부렸습니다. 종들의 태도가 공손하지 않으면 쇠굴레로 무지막지 때리는 바람에 종들이 다치거나 죽었습니다. 유진동의 장모는 이런 일로 해서 괴로운 나머지 아들 재상을 붙들고 하소연했습니다. 내가 강력히 권해서 사위로 받아들였지만 행실이 고약한 사람을 그래도 딸의 신랑으로 생각하란 말이냐. 나이가 찼어도 공부할 생각은 하지 않고 갈수록 행패만 심해지니 나는 더욱 걱정스러울 뿐이다. 어머니는 진심으로 근심에 쌓여 토로한 말이었으나 재상은 태연하게 반응했습니다. 어머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직 나이가 젊어서 그렇습니다. 어머니는 기막힌 표정을 지었지만 재상은 더는 말하지 않고 좀 더 지켜보자는 뜻만 나타냈습니다. 그 무렵 남들 보기에 망나니로 보였건만 유진동은 나름 진정한 친구를 찾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유진동은 판서 신재의 사위가 된 유충관을 보고자 심판서 집을 찾아갔습니다. 사내답다고 들었는데 과연 그런지 확인하고 싶군. 마침 그때 집을 짓느라 땅을 파서 구덩이가 생겼는데 그 안에 누렇고
더러운 물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기운이 센 유진동은 인사를 나눈 후 한마디도 하지 않다가 유충관을 덥석안더니 벼랑간 구덩이 속으로 던져버렸습니다. 유진동의 돌출 행동에 온 집안 사람들이 크게 놀랐으나 느닷없이 봉변당한 유충관은 얼굴색 하나 바뀌지 않고 껄껄 웃으며 나왔습니다. 유진동이 그런 유충관의 손을 잡고 밝은 표정으로 칭찬했습니다. 참으로 내 친구일세. 이날 이후 1살 차이인 두 사람은 막역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도 유진동은 여전히 활터에 나가 말타기와 활쏘기를 익혔습니다. 당당한 몸집에 호방한 기질을 지닌 사내로서 장차 무과에 급제해야겠다고 생각한 까닭입니다. 사내라면 무술에 능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지만 자신이 목표한 만큼 성과를 얻지 못했고 그러다가 하루는 유진동이 말에서 떨어져 기절했다가 가까스로 소생했습니다. 화가 난 유진동은 활과 화살을 꺾어 집어던지면서 중얼거렸습니다. 무술은 위험해서 군자가 업으로 삼을 게 아니구나. 이제부터 무술을 버리고 학문을 따르리라. 유진동은 그 길로 말을 달려 집으로 향했으며 도중에 대관 행차를 만났으나 말에서 내릴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유진동은 곧장 집으로 뛰어들어가 재상에게 공부를 청했습니다. 소생, 오늘부터 공부하고 싶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생각을 했는가? 재상의 질문에 유진동은 그날 겪은 심경의 변화를 솔직히 밝혔고 재상은 고개를 끄덕이며 기꺼이 글공부 스승이 되어주었습니다. 학문의 길 역시 쉽지 않음을 명심하게. 이 길도 중간에 포기하면 다른 길은 없을 걸세. 단단히 각오했습니다. 유진동은 맹렬히 공부해 경서를 독파하고 마침내 1531년 34세 나이에 급제했습니다. 유진동은 스스로를 엄격히 지키고 본문세가에 아부하지 않아 탄핵받기도 했지만 여러 청안직을 역임했고 승지와 관찰사를 거쳐 벼슬이 공조 판서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사람들은 씨름 덕분에 판서가 된 인물이라고 놀라워하면서 그 재능을 알아본 재상의 감시관에 감탄했습니다. 한편 유진동은 1559년 오이도 총부도 총관을 겸직하던 중 중풍을 얻어 사직을 정하니 왕이 공조 판서를 바꾸고 지추미론사로 임명했습니다. 이때 유진동은 일을 하지 않는데 어찌 그 녹을 먹을 수 있는가 하며 받기를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유진동이 벼슬하는 내내는 물론 마칠 때까지도 공명정대하게 처신했음을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좋아요 및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